법인세는 국제 경쟁 조세이기 때문에 세율을 낮추면 국내 기업의 한국 투자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발목을 잡는 낡은 규제만 개선되면 기업이 투자를 확대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세수도 늘어날 것입니다. 여기에 고용까지 정대하면 가계 소비도 늘면서 민간주도 성장이 선순환에 접어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 야당은 부자 감세 프레임을 들고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득세를 제외한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감면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연설에서 소수 재벌에 집중적인 혜택을 주면서 국가 재정을 축소하는 법 개정을 반드시 막겠다고 했습니다. 법인세를 낮춘다고 해도 그것이 투자로 유입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인세가 국경이 없는 국제경쟁 조세라는 현실을 외면한 주장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높은 법인세 때문에 매년 6만 개의 일자리를 해외에 내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대변인은 현 정부의 노동정책이 경제위기를 빌미로 재벌, 대기업에게는 법인세 인하라는 선물을 주면서 노동자에게는 가로와 위험한 일터를 강요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정의당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을 시장 만능 경제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은 우리 사회에 필요한 규제개혁은 불공정한 시장 구조를 개선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라며, 규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는 규제개혁으로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념에 따라 경제정책을 바라보는 관점은 이렇게 다릅니다. 좌파들은 그럴듯한 명분을 앞세워 자유주의 경제정책의 구체적인 결과는 보지 않고 과격한 언어로 그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를 야당이 장악하고 있어 관련 법을 통과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하지만 정치권은 그렇지 못합니다. 경제적 자유는 결국 가진 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그들의 부를 늘려준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폭넓게 확산되어 있어 국민의 전격적인 지지를 이끌어내기도 어렵습니다. 국가 정책에 부자를 위한 정책과 가난한 자를 위한 정책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를 위한 정책과 가난한 자를 위한 정책으로 나누어 비난하는 야당의 기세를 꺾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경제적 자유에 대한 시민들의 올바른 인식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